안녕하세요. 묘묘타로의 묘묘입니다. 운명처럼 저의 영상을 찾아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장점을 완전히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능력이나 매력을 먼저 눈치채곤 합니다. 그걸 장점으로 바라보면서 존경하고 존중하기도 하지만 때론 질투할 때도 있죠. 오늘은 타로 카드의 시선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몰래 탐내고 있는 또 질투하고 있는 여러분의 매력 깊이 읽어보려고 해요. 잠재되어 있는 여러분의 장점, 외부의 관점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새롭게 알게 되는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특별한 장점과 뛰어난 매력 깨닫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신중하게 카드를 골라주세요. 시간 5초 드립니다. 네, 초록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이 고르신 카드들을 보면 똑똑함, 또 뜨거운 열정이 있는데 그걸 차가운 지성으로 감출 수 있는 사람, 이런 단어들을 추려보게 되는데요. 초록분들은 좀 일반적인 사람들이랑은 확실히 좀 다른 면이 있다고 보여요. 특별히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 보이고요. 마냥 순수한 분들이라고는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초록은 좀 쉬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좀 순간적인 판단력이 좋으신 분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초록한테는 좀 거짓말하기 어렵다. 상대하기에는 마냥 만만하진 않아. 이렇게 여기는 것 같거든요. 아마도 여러분은 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렇게 좀 상대방의 눈빛만 보면서도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실 수 있고 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셈 이런 것도 알아차리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으실 것 같거든요. 식스센스라고 불리는 어떤 직감이라든지 영적인 능력 이런 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좀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 사이에 흐르고 있는 공기들도 묘하게 감지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셨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여겼을 때 좀 두렵다, 또 눈치를 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초록은 조금 철두철미한 사람? 때로 속을 알 수 없어. 좀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거든요. 진짜 몇몇 사람에게만 여러분이 정을 주고 계실 수 있어요. 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바깥의 사람에게는 딱히 관심이 없는 그런 분들로 보이거든요. 근데 물론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초록분들의 이 울타리,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커다란 안정감을 가지게 될 거예요. 또 여러분이 내 사람한테는 확실히 내가 관대하게 베푼다 좀 이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좀 많은 사람들이 사실 여러분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마음들도 읽어볼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자세히 생각해 보면 초록분을 보면서 사람들이 질투한다 이렇기보다는 사람들은 여러분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더 질투하게 될 거거든요. 바깥 사람 입장에서는 초록이 나를 좀 더 특별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나를 좀 더 배려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좀 이렇게 시샘하게 될 거예요. 또 그런 부분들은 또 여러분이 딱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주고 계실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계시다고 보이거든요. 초록분들은 아마 가면이 여러 개이실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는 이런 역할, 또 이 사람한테는 또 다른 역할, 약간 사회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능수능란하게 표현하실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페르소나가 있는데 그걸 자유자재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보여요. 한정된 사람에게만 풍요를 베푼다, 좀 이런 메시지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실 자녀가 생겼을 때 좀 각별히 아끼실 거고 자녀를 위해서도 희생하는 면이 강하실 것 같거든요. 초록분들은 좀 결혼을 하신다든지 혹은 어떤 사명을 가지게 되는 공동체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면 여러분이 좀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울타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는 와 진짜 우리는 초록이 없으면 안 된다. 좀 이런 존재감이 강하실 것 같거든요. 울타리 안에서는 이렇게 여러분의 존재감이 강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질투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초록분들의 진짜 사람들은 여러분을 깎아내리려고 하지 않고요. 하지만 울타리라는 것은 그 바깥에 항상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울타리를 허물려고 할 거고 또 여러분의 권위에 도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세력도 있을 거예요. 몇몇 사람들은 질투가 진짜 강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울타리가 허물어진다든지 무너지는 것 그런 거를 상상하게 될 거예요. 내가 가질 수 없는 초록의 장점이 있는데 내가 진짜 부수고 싶다. 좀 악한 마음을 먹는 사람도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초록분들은 이제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인간관계 안에서 좀 억울한 상황 겪으셨을 수 있고요.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진짜 아껴줬는데 알고 보니까 외부에서 트로이 목마를 타고 들어온 거죠. 일부러 울타리를 부수려고 계략을 짜고 다가온 그런 외부인 있었을 수 있어요. 배신을 어쩔 수 없이 경험한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그런 인간관계의 여러 장면들, 이런 위기들, 이런 것들이 초록분들한테 약간 인간관계에서 현타를 오게끔 만들었을 것 같거든요. 내가 예전에는 진짜 그랬는데 정말 헌신적이었는데 세상 살고 보니까 정말 별일을 다 겪는다. 이제는 울타리 아니든 밖이든 내가 사람들한테 기대하는 것이 없다.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가장 기댔던 관계, 가장 아꼈던 사람, 그런 관계에서 상처를 받으실 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 잘해주면 상대도 그걸 알 줄 알았는데 그걸 오히려 이용하더라.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가면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은 사람들 대할 때 웃으면서 대하고 친절함을 유지할 수는 있는데
그 안에서 마음을 마냥 터놓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결론까지 가신 분들도 보여요. 특히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고초를 겪게 되는 모습도 보이고요. 세상 살아보니까 사람들 다 이기적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면도 보이고요.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정말 마음 통하는 친구 사귀는 거 쉬웠고 그냥 뭐 별 얘기든 별 중요하지 않은 얘기든 막 맥락 없이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내가 어린아이가 아니구나 이런 것들 이제는 그냥 사회생활 하는 거지. 그냥 인간관계 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사람들이랑 일부러 좀 거리를 두게 되는 그런 분들도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공허한 마음, 그런 것들이 장벽으로 만들어지면서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그런 거를 질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몇몇 안 되는 진짜 극소수의 사람, 그 사람들에게만 초록이 진심을 보여주는 것 같다. 나에게는 좀 차가운 것 같다. 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울타리 안에 남겨져 있는 정말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좀 도도한 매력도 보이고요. 여러분은 좀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이런 태도? 친절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막상 속을 쉽게 보여주지 않는 모습.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을 분명히 여러분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또 질투도 하는 것 같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로맨틱한 영역으로 발전되면 진짜 엄청나게 큰 매력이 돼요. 로맨틱한 관계에서는 왠지 갖기 어려운 것 같다라는 레벨의 사람을 보면 흔히 소유욕을 발휘하게 되거든요. 그 욕구가 로맨틱한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는 강한 끌림이 되죠. 근데 그런 매력이 거꾸로 또 경쟁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질투를 남겨주거든요. 경쟁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어. 이런 마음이 남겨지면서 여러분을 깎아내리려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연애 차원에서 여러분의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랑 은연중에 어느 날 갑자기 경쟁자가 되었을 수 있고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이 상대방은 여러분이랑 로맨스의 차원에서는 경쟁자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랑 친한 걸로 위장해서 여러분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경쟁자, 자기 매력을 더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용하려는 사람, 어쩔 수 없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초록분들은 사실 여러분의 울타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시기가 왔고 또 사람들에게 혹시 모를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진짜 여러분의 마음은 털어놓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카드들을 보면 경쟁자를 구별해야 한다. 쉽게 마음을 열어 보이면 안 된다라는 조언을 읽어볼 수 있고요. 또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관계, 특히 로맨스 이런 한계 상황이 있는데 그걸 설정하지 말고 뛰어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꺼내게 돼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일단 경쟁자는 확실히 구별짓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이제 누군가 다가와서 여러분에게 너 진짜 힘들지? 너도 힘든 얘기 꺼내봐. 나한테 얘기해도 돼. 약간 이렇게 은연중에 여러분 정보를 캐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초록분들은 진짜 여러분의 힘든 얘기는 뭔가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털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학생이신 분들, 또 커리어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 투자 고민 같은 거 가지고 계신 분들, 가족이 아니라면 진짜 여러분의 고민을 쉽게 이야기 나누는 것, 이걸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진짜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배신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초록 너 힘든 거 있지? 이렇게 운을 띄워볼 때 그냥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약간 쿨하게 이야기를 잘라내고 넘기시는 게 필요하고요. 다음 주제로 뭔가 다른 주제로 대화를 자연스럽게 바꿔보세요.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을 음해하려는 세력, 여러분을 이용하려는 사람들 딱 명확하게 선을 그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이제 어떤 연애의 차원, 또 로맨스의 차원에서는 경쟁자가 아니라고 여겨지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확 열어보시는 것도 좋거든요. 평소 여러분이 이제 사람들이랑 조금 거리를 두실 거고 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는 성향,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경쟁자가 아닌 사람한테도 말을 쉽게 터놓고 얘기할 수 없게 돼요. 내가 말 안 해도 알겠지.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하고 또 저런 부분은 상대방이 알아서 하는 거지. 이렇게 좀 분리하는 그런 접근법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가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좀 더 다이렉트하게 표현해 보세요. 아예 얼굴에 철판을 딱 깔고 제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데 잘 모르겠는데 당신이 이거 잘 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확 다가가 보세요. 경쟁자가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이 원하는 상대라면 감정을 나누는 걸로 표현하지 마시고 뭔가 프로처럼, 이제 일처럼, 공적인 일로 용건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가시는 게 좋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원래 초록이 웬만하면 부탁을 잘 안 하던데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진짜 내 도움이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이거 잘하신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칭찬하면서 다가가기 때문에 상대방 마음에도 장벽이 허물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안면도 더 트게 되고요. 소개팅이나 선이나 어플 만남처럼 딱 1대1로 아예 만나는 상황, 거기서 여러분이 상대방의 마음을 더 움직이고 싶다고 하신다면 일단 상대방의 장점, 또 특기, 잘하는 거 그런 거 먼저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전개시켜 보세요. 적극적으로 리액션 하시고요. 당신 진짜 대단하세요. 이렇게 칭찬하고 그 분야는 진짜 저는 몰랐어요. 약간 이렇게 더 겸손하게 표현하시는 거.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 진짜 울타리 안에 있는 그 여린 마음들,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들 그런 걸 보게 되거든요. 사실 초록분들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사실 훨씬 더 눈치가 빠르시고 좀 똑똑하시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관심을 잘 가지지 않게 되실 거예요. 굳이 저 사람한테 마음 상태를 물어볼 필요가 없이 저 사람은 이런 마음이겠지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파악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의 진짜 욕구, 진짜 원하는 거 빨리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어요. 물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조금 둔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그거를 사람들이 둔하다 이렇게 마음을 닫아놓지 마시고 나는 좀 더 섬세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요. 특히 초록분들은 이제 미래 카드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장면들, 인간관계 안에서도 좀 새로운 사람, 이런 차원이 보이거든요. 초록분들은 지금부터 취업을 하게 된다든지, 성장을 하게 되고, 이동을 하고, 학교에 진학을 하고,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는 모습이 떴어요. 이 미래 카드들의 이제 새로운 땅에 갈 것이다. 또 가서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라 정착하게 된다. 거기서는 특히 새로운 이미지를 가져가게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결혼하게 되는 분들, 약혼이나 동거처럼 동반자가 생기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예상과 관계없이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생길 수도 있는 모습이거든요. 창조물을 통해서 협력과 협동이 들어와요.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간관계도 들어오고 특히 이제는 여러분이 조금 더 호기심을 갖는 관계, 새로운 사람이 여러분을 자극하는 신선함을 주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관계는 여러분이 내가 저 사람은 조금 더 알고 싶다. 내가 궁금하다. 저 사람이랑 잘 지내고 싶다. 내 울타리 안에 이제 새롭게 넣고 싶다. 이런 마음 가지시게 될 거예요. 이제 물론 그 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자도 생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정보를 캐낼 사람도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경쟁자를 잘 구분하시면서 여러분의 정보를 지키시는 것, 경쟁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울타리를 열고 울타리 안을 잘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두 분이 이제 새롭게 만들어가는 정말 하나의 멋진 정원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네, 그럼 초록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노랑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이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 좀 인간적인 매력이 넘치는 분들이실 것 같아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눈빛도 있으시거든요. 사람들이 노랑 분들에게 자기 고민을 많이 털어놓을 것 같아요. 또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서는 좀 속마음이 편안하게 나온다라고 하거든요. 아마 많은 노랑 분들은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나 가족들, 굉장히 그분들이 여러분을 의지하고 있고 의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좀 낯선 사람이나 아직 교류가 단단하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의 진가를 알아보기는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노랑분을 한번 제대로 알고 나면 참 편안한 분위기가 있다. 대부분 사람들이 깨닫게 될 거예요.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좀 긴장이 풀어져 있는 굉장히 편안한 그 토크쇼가 있는데 그 토크쇼의 호스트가 그런 느낌이 보이거든요.
토크쇼에 출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말을 많은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이제 경직될 수밖에 없거든요. 말이나 행동 이런 거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머릿속으로 많은 계산을 하고 와요. 예를 들어서 어떤 토크쇼에 좀 유명한 정치인, 대선 주자 이런 분들이 출연한다고 생각해보면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이대로만 얘기해야 되고 좀 꼬투리 잡히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가 할 말도 계속 연습하고 왔을 거예요. 좀 기자회견 같이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진행자가 여러분인 여러분이 진행하는 토크쇼에 나오면 이상하게 긴장이 풀어진다고 하고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좀 소탈하고 인간적인 그런 모습까지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끝나고 났을 때 그 정치인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진짜 오늘 정말 진행을 매끄럽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진짜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소감을 나눌 것 같거든요. 이후에는 자기가 뭐 토크쇼에 출연한다든지 어떤 인터뷰를 한다든지 방송에 나가야 된다든지 이제 그럴 때마다 노랑이랑 같이 하고 싶다. 좀 이런 생각할 거거든요. 앞으로도 좀 더 개인적으로 노랑이랑 자주 교류하고 싶다. 더 인간적으로 알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서서히 여러분이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유명해질 거거든요. 노랑이 진행하는 그런 인터뷰는 굉장히 편안하다. 또 노랑이 진짜 워낙 진행을 잘한다. 부담 없이 출연할 수 있겠다. 좀 이런 평가를 받게 되실 거고요. 근데 이런 모습 때문에 또 경쟁자가 봤을 때는 분명히 시샘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거든요. 경쟁자가 봤을 때는 노랑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고 내가 하는 거랑 딱히 다른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사람들이 다 노랑만 찾고 있는 거지?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노랑분들은 좀 인간관계 안에서도 좀 허물 없이 지내는 모습, 스펀지처럼 사람들의 기운을 머금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상대방을 힐링하는 모습, 좀 그런 이미지가 강하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장점은 사실 타고나는 면이 강해요. 왜냐하면 어떤 기술적인 좀 테크닉의 요소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기운에서 나오거든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냥 잘 들어주기만 하는 사람, 리스너, 그런 사람들이 그 정도의 기운을 갖추기는 어려워요. 여러분은 아마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핵심을 짚어낼 수 있는 분들, 그 안에서 상대방이 어떤 본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까지 끌어내시는 분들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내공을 갖추고 있는 토크쇼 진행자는 사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한다고 해도 그건 정해진 질문만 하는 기자회견이니까 정말 여러분의 능력은 대체되기 어려운 그런 재능이라고 보여요. 여러분이 진행하는 토크쇼를 보고 있으면 보는 사람들도 이런 질문이 여기서 나온다니 누구도 이 사람한테 그 질문 못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진짜 궁금했던 거였어. 좀 민감한 질문인데 노랑이 하니까 굉장히 부드럽다.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은 그렇게 관계 안에서도 좀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 부드럽지만 동시에 또 후련한 여러분의 화법.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여러분의 매력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물론 이런 부분은 타고난 직감도 있으시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을 볼 때도 핵심을 꿰뚫어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기반이 있다고 보이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쩌면 자라오면서 여러분이 이제 정해진 시스템, 뭔가 남들과 똑같은 거, 이런 거 따르기보다는 약간 반항적인 기질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성인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라오면서 부모님으로부터도 노랑은 원래 하려고 맘먹으면 진짜 잘하는데 어느 날은 하기 싫으면 아예 손도 놓더라. 공부를 아예 그만하더라. 뭐 이렇게 평가를 했을 수 있고요.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이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면서 노랑은 원래 할 땐 진짜 열심히 하는데 하기 싫은 건 진짜 시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좀 이렇게 얘기하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원래 좀 알아서 주도적으로 선택하시거든요. 이건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하는 거고 그런데 저거는 내가 굳이 해야 하나? 약간 이렇게 의문을 품게 되는 분들? 남들이 다 하는 그런 패턴 이런 거보다는 뭔가 여러분만의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세계관도 좀 더 주도적으로 쌓아오신 것 같거든요. 모든 걸 좀 두루두루 옅게 알고 있는 그런 제너럴리스트가 있고 딱 좁은 분야에 자기가 원하는 거에 몰입하는 스페셜리스트가 있는데 여러분은 좀 스페셜리스트의 성향이 맞으실 것 같아요. 아마 현재 제너럴리스트이신 분들, 딱히 여러분이 몰입되는 곳을 못 찾은 분들은 아직까지 정말 찾지 못했을 경우라고 보이거든요. 어느 분야든지 여러분은 약간 한 번 꽂히면 끝까지 파고 좀 끝까지 책임진다. 좀 이런 경향이 있으세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거를 끝까지 가는 모습, 어떤 예술가나 장인의 경지까지 가실 수 있는 흐름을 타고나셨거든요. 한 분야에서 그렇게 전문가가 되고 나면 끝까지 가봤기 때문에 이 삶의 깊이가 다르거든요. 내가 이걸 해야겠어 라고 결정하고 몰입하면 어떤 한계 상황도 극복할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게 열정이 생긴다고 해도 그걸 꾸준히 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노랑분들은 하나에 잡으면, 꽂히면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 여기에 끈기까지 더 할 수 있다, 이런 성향이 있으세요. 그래서 장애물을 만났을 때도 그냥 그만하자 이렇게 내려놓지 않으실 거거든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지. 약간 장애물을 극복하고 좀 건너가고 어려움을 뚫고 가는 그런 저력이 있으세요. 그런 특별함이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그 어려움을 뚫고 끝까지 가본 사람은 이 또 다른 삶을 볼 때도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돼요. 저 사람도 여기까지 올 때까지 분명히 장애물이 있었을 거야. 그 내공은 어디에서 왔을까? 이런 차원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된 사람이 토크쇼 진행자가 됐을 때 그 토크쇼는 그냥 기자회견이랑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을 보면서 어떻게 노랑은 저렇게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지? 그러면서도 핵심을 관통하는 얘기들 어떻게 끌어내는 거지? 사람들이 왜 노랑만 찾는 거지?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보지 못했기 때문이고 좀 깨닫지 못했던 거고 또 그 사람이야말로 끝까지 가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요. 한 분야를 꾸준히 파본 사람은 또 다른 장인을 보면서 존중할 수밖에 없고요. 저 장인도 어려움 겪었겠지. 이렇게 충분히 이해하니까 리스펙트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죠. 근데 그런 저력이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쉽게 나올 수 없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좀 단편적인 어떤 현상이나 결과 이것만 보고서 판단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노랑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모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질투할 거예요. 또 여러분이 뭔가 강한 리더십을 보이고 사람들한테 명령하는 입장이라기보다는 내가 먼저 솔선수범한다.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사회를 품게 되는 또 사람들을 안게 되는 그런 지위로 올라가게 되실 거예요. 오늘 별자리 카드에 보시면 케이론이 들어왔는데요. 케이론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인데 이 상처받은 힐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케이론은 독이 묻은 화살에 맞았거든요. 근데 이 케이론 자체가 불사의 신이라서 죽을 수가 없었어요. 원래 신은 죽음이 없으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없거든요. 근데 이 케이론은 독이 묻은 화살에 맞았으니까 아픔을 충분히 경험했어요.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얼마나 아플까? 유한한 인간의 삶이 불쌍하다. 나는 인간을 치료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겼을 거거든요. 다른 어떤 신도 인간의 아픔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케이론만큼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케이론이 이제 아픔을 극복한다. 치유하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는 우리 삶의 고통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고통을 통해서 성장한다. 그리고 훈련하게 된다. 그런 시간이 다가온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아픔을 겪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어요. 노랑분들은 사람을 이해하고 품는 능력 누구보다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픔을 막 세상에 다 말하고 알릴 필요는 없어요. 아픔을 말한다고 하면 또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아픈 거 티내려고 하는구나. 공감 받으려고 일부러 하는 얘기야. 좀 흠잡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아픔은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에게 닥친 고통만 좀 지나치게 확대해서 해석해요. 노랑분들은 아마 다른 사람들이 다 알 수는 없는 여러분만의 아픔도 있다고 보여요. 여러분만의 고충, 또 어려움, 뭔가 가정사, 아픈 기억, 상처 있으실 거거든요. 하지만 그런 경험이 더 여러분을 좀 뾰족하게 다듬어줬고 또 그러면서도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가지는 공감 능력 더 강하게 단련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말하지 않아도 사람을 자연스럽게 품을 수 있는 사람, 또 인간적인 매력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다가가고 싶다 이런 인상을 주고 계신 부분,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많이 탐내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또 시기하고 때로 질투할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 마음 안에는 잠깐 주사 맞고 끝나는 게 아닌 좀 오래도록 치유되지 않는 흉터도 있다고 보이고요. 하지만 그런 아픔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타인을 좀 더 조심스럽게 대할 수 있는 그런 기점이 되셨을 것 같거든요. 또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분위기 메이커, 이런 아픔을 기반으로 발전되셨을 거예요.
그런 상태는 사실 아무나 되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도 사람들이 나한테 오니까 자꾸 사람들이 자기 얘기 하려고 그래. 좀 피로감을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은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밖에 없고 또 그 사람들의 진심이 나오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지고 계세요. 또 오늘 카드들은 물론 그 안에서 고급 정보가 나올 수 있다.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듣게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노랑분들은 이 사람과의 거리, 심리적인 거리를 적정하게 유지하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때로는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순수한 눈빛으로 접근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을 훔쳐보려고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그렇게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능력, 이제 그런 거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고 싶은 그런 악한 의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노랑분들은 이제 사람들이랑 대화를 나누실 때 우리 사이엔 유리벽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유리벽을 가운데 두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이제 서로 표정은 읽을 수 있어요. 또 이야기 내용도 통하죠. 하지만 공기가 나눠져 있거든요. 상대방이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표현할 때 자꾸 여러분에게 연결되고 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까지 덩달아 우울해질 수 있거든요. 토크쇼를 진행하다 보면 출연한 사람의 어떤 이야기가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날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럴 때 눈물이 날 수는 있지만 진짜 프로 진행자라면 눈물을 감추고 이야기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출연자 마음도 달래줘야 되고 그러면서도 중요한 이야기를 계속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분명히 노랑분들은 그런 능력 타고나셨다고 보여요. 타고난 능력 안에 여러분은 치유와 평화 이런 에너지가 있으시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깨끗한 물을 보게 되면 그 물을 훔쳐가고 싶어 해요.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더러운 거를 이제 물로 씻어내고 싶어지죠.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잘 보호하시는 것, 문제 상황과 여러분을 분리하면서 이제 그러면서도 여러분은 치유하는 역할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노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보라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이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 이 보라분들은 잠재력이 엄청나다고 보이거든요. 몇몇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의 좀 숨겨진 열정, 탐내고 있고 부러워하고 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보라분들은 여러분이 좀 여러분만이 가지고 계신 끈기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여러분의 끈기는 결국 더 많은 부, 명예 가져다 줄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 좀 오리지널리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좀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곰과 호랑이 이런 장면이 보여요. 곰과 호랑이는 둘 다 인간이 되고 싶었고 옥황상제가 이제 쑥과 마늘 이 두 가지만 먹고 100일 동안 동굴에서 버티고 있으라고 했죠. 호랑이는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나갔거든요. 하지만 100일 동안 끈기를 발휘한 곰만 사람이 될 수 있었죠. 곰이 사람이 되어서 나오는 장면 사람들도 당연히 놀랐겠지만 다른 동물들도 진짜 놀랐을 거예요. 아, 우리 사회에 있었던 곰이 그 정도의 끈기를 가지고 있었구나. 우리가 이제까지 몰랐다. 정말 곰의 저력을 깨달았을 거거든요. 이 장면이 아마 보라분들의 인생에 반드시 있을 거예요. 이런 이미지가 보라분들에게 떠오른다는 걸 생각해보면 여러분은 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안에 끈기가 정말 매력 포인트가 된다고 보이거든요. 이 끈기라는 거는 사실 시간의 힘을 필요로 해요. 삶의 원대한 목표를 하나 심어두고 그 커다란 목표를 위해서 작은 목표를 나눠서 만들 수 있는 사람, 작은 목표를 꾸준히 수행하면서 책임감을 발휘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 묵묵히 근면성실한 사람, 이런 모든 성향들이 합쳐져야 곰이 인간이 되는 순간을 맛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라분들은 여러분이 사실 한번 마음만 먹으면 꾸준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분들,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나는 맨날 쉽게 포기한다, 나는 꾸준함이 없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계시다면 아마 여러분은 진짜 제대로 끈기를 발휘할 만한 목표를 이제까지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여요. 오늘 가운데 들어온 카드를 보시면 나는 전쟁에 참여하는 전사,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사다, 이런 메시지가 들어왔는데요.
전쟁은 사실 인생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전쟁에서 승리해야겠다 이런 원대한 목표가 없다면 이 전사는 전쟁 전에 평소에 훈련을 열심히 할 만한 동기가 안 생겨요. 아마 현재 여러분이 나는 일상을 좀 꾸준히 버텨가는 그런 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원대한 목표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거든요. 왜냐면 이 전사 카드는 전쟁이 없다면 자기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는 것이랑 같아요. 이제 그래서 보라분들은 사실 나는 이제까지 뭔가 전투력을 발휘해 본 적이 없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전쟁이 없었기 때문이지 또 전쟁을 승리할 만한 전략이 없는 것도 아니고 체력이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하거든요. 또 기술도 있다라고 해요. 다만 전쟁의 목표를 세우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제 이렇게 전사의 입장에서는 전쟁이 없다면 사실 국가에서 이 전사의 능력을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아마 보라분들 중에서 나는 매력이 없다.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질투한다거나 그렇게 좋게 생각할 만한 매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진짜 여러분이 아직까지 전쟁에 뛰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보이거든요. 한 번 전쟁이 있다면 여러분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 여러분의 능력은 전쟁에서 빛나는 것이고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질투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나머지 또 보라분들의 카드를 보면 전사 중에서도 좀 큰 그림에서 전쟁터의 흐름을 읽는 것, 군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 타이밍이나 어떤 자연지형을 활용하는 것, 전략을 구상하는 것, 여기에서 여러분의 리더십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보라는 뭔가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뭔가를 보고 있다. 여러분의 통찰력을 질투하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 봤는데 뭔가를 봤고 또 그걸 신념으로 삼는다.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뭔가 고급 정보를 보라 혼자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100일 동안 쑥이랑 마늘만 먹고 곰이 버텨서 사람이 됐어요. 다른 곰들도 나도 저거 알고 있었다면 나 할 수 있었을 건데 보라는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샘내기도 하고 질투할 거거든요. 하지만 막상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옥황상제한테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끈기를 가지고 진짜 100일 동안 쑥과 마늘만 먹는 거는 그건 진짜 쉽지 않을 거고 그걸 해낼 수 있는 곰들도 많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서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쉽게 깎아내릴 수 있거든요. 전쟁에서 여러분이 승리한 다음에도 사람들이 여러분의 승리를 보면서 나도 이길 수 있어 나도 보라처럼 했으면 할 수 있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내 결과만 보고 사람들이 자꾸 쉽게 얘기한다. 나도 전쟁 전에는 진짜 떨리고 조바심 났고 나도 원래 곰이었는데 인간 되기 전까지는 확신이 없었다. 나도 잘 해낼 수 있는지 확신이 없었어. 자신이 없었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어쩌면 당연할 거예요. 우리도 보면 매주 로또 당첨자가 나오잖아요. 절대 다수의 사람은 당첨이 되지 않죠. 저 번호가 당첨될 줄 알았으면 나도 저 번호로 살 걸 그랬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알 수 없는 미래, 그때의 확신을 가지고 베팅한 사람, 그런 사람만 당첨이 되잖아요. 안개가 자욱한 현실에서 자기 확신을 가진 사람, 끈기를 가지고 저력을 발휘한 사람, 그렇게 정말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만 승리하게 돼요. 근데 그런 능력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사람에 대해서 진짜 잘 파악하는 사람, 현명한 사람은 여러분의 진 면목을 보면서 감탄할 거고 진짜 진심으로 부럽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라분들은 좀 한동안 끈기를 발휘하셔야 되거든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드는 날도 있으실 거예요. 고통이나 고난이나 뭔가 남들이 도전을 쉽게 하지 못하는 분야, 또 전쟁처럼 어떤 위험 부담이 있는 일들, 여러분이 그런 길들을 거칠 수밖에 없다고 보이거든요.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도 있어요. 또 쉬운 길은 사실 사람들이 질투하지도 않을 거예요. 또 함께 모여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또 질투도 잘 안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보라분들은 사실 어쩔 수 없이 좀 외로움이 있고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 상황, 또 묵묵하게 버티는 시기 보내셔야 될 것 같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오늘 카드들은 그 시간이 헛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번은 인간 되기 위한 100일의 고난, 그런 역경 보내시게 될 거고요. 하지만 그걸 지나고 나면 후배들이 따르게 되고 또 여러분만의 세계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을 보면서 나 같으면 진짜 쉽게 포기했을 거야. 보라는 어떻게 뭘 믿고 저렇게 묵묵히 해냈지? 이렇게 감탄할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게 될 거예요. 세상에 열정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은데 그 열정의 불을 끈질기게 지필 수 있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또 세상의 사람들은 사실 선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 부정적인 거를 끈질기게 하는 사람은 많아요. 나쁜 습관이나 쉬운 거, 중독적인 거, 이런 거 끊지 못하는 사람은 많으니까요. 하지만 선한 열정, 그걸 꾸준히 습관처럼 유지하는 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불을 피울 때도 불의 크기를 유지하는 것, 기간을 유지하는 것, 분명히 여러분은 그런 힘 가지고 계시고요. 단순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힘도 분명히 가지고 계시고, 아예 더 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진짜 할 수 있다라는 모범이 되는 그런 가능성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거든요. 물론 오늘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이 이제 살다가 쉬운 길에 대한 유혹, 좀 더 효율적인 길, 지름길로 가고 싶다, 이런 유혹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동전 2번 카드가 말하고 있어요. 원대한 목표를 꿈꾸고 있는데 그러다가도 사람이니까 우리 다 흔들릴 수밖에 없죠. 저 멀리 어떤 산의 꼭대기를 정복해야 되는데 저기까지 언제 가나 당연히 답답해요. 어디 지름길 없나 둘러보게도 되고, 남들 몰래 뭔가 쉽게 갈 수 있는 방법 없나 꾀를 부리게 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 동전 2번 카드를 지금 아래 컵의 여왕이 잡고 있거든요. 컵의 여왕은 원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중심을 잡자, 이런 강한 심지와 도덕성이 있어요. 내가 여왕인데 옳고 바른 선택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일 후회할 일이라면 진짜 하지 말자. 누구한테 내 인생 미루지 말자. 남 탓하지 말자. 세상의 유행에 흔들리지 말자. 순간의 욕구에 휩싸이지 말자. 큰 그림을 보자. 계속 스스로를 도닥이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은 이 컵의 여왕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힘든 상황을 버텼냐? 이렇게 감탄할 거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 일을 진작 포기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끝까지 이뤄내실 수 있다고 보이고요. 오늘 조언 카드에 보시면 상승군 카드, 새로운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들어와 있고요. 동물 카드에서도 박쥐 카드, 재탄생이 확실하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아마 보라분들은 남들과 비슷한 삶, 뭔가 사회가 정해준 삶, 거기서 멈추지 않으실 거예요. 곰은 태어날 때부터 곰이었지만 곰다운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주입받았지만, 하지만 곰들 중에서 나는 곰으로 살진 않을 거야. 내 인생의 결말이 곰이 아니지. 나는 인간이 될 거야. 이렇게 원대한 목표를 가졌거든요. 그런 곰만이 옥황상제한테 간절하게 빌었을 거예요. 저는 진짜 인간이 되고 싶어요. 어떤 일이든 내가 받아들일 거고 겸허하게 할게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 간절함의 힘이 바로 컵의 여왕이거든요. 원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돌 아래에 계속 물을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것처럼 아주 매일 꾸준히 그렇게 나의 갈 길을 가는 사람, 흔들리지 않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사람, 그런 마음이 컵의 여왕이에요. 이제 그 컵의 여왕의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옥황상제가 여러분에게, 곰에게 인간이 되는 팁을 알려줬을 거거든요. 그냥 한 방에 모든 게 해결되는, 다음날 기도했던 인간이 됐더라, 이러면 하늘의 입장에서는 곰의 기도가 진짜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끈기를 가졌는지, 다른 곰이랑 다른 동물이랑 뭐가 다른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100일이라는 시간까지 준 거겠죠. 100일이 지나면 곰이 사람이 되는 그런 재탄생이 있는 것처럼 보라분들은 어떤 끈기의 시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순간, 그런 저력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건 사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해내실 것 같거든요. 그 힘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거예요. 모르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미 은연중에 알게 되었다고 하고요. 아직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결과를 한번 제대로 보여주세요. 그 힘을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거고,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재탄생 이후의 보라를 보니까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의 매력과 장점은 사실 사람들이 질투한다기보다는 경외감,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는 수준이라고 보여요.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여러분의 끈기, 또 성취, 어떤 원대한 목표의 달성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만의 오리지널, 약간 여러분만의 무언가, 이런 걸 꼭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보라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파랑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이 고르신 카드를 보면 여러분은 좀 외적인 매력 분명히 강하다고 보이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외적인 매력이 점점 돋보인다 이렇게 보여요. 현재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여러분의 이제 외면적인 자아, 이 모습보다 점점 더 매력이 강해지는 사이클 타신 것 같거든요. 특히 파란 분들은 이제 외적인 매력의 스위치, 버튼이 있다라고 해요. 이제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어떤 상황, 어떤 사회적인 역할, 여기에 따라서 유니폼을 입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거든요. 유니폼에 맞춰서 어떤 메이크업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면들이 확확 달라지고 변화의 폭이 외적인 면에서 엄청 큰 그런 모습이 보여요. 여성분이시라면 이제 화장을 했을 때랑 하지 않았을 때 좀 수수한 매력과 화려한 매력 동시에 가지고 계실 것 같거든요. 남성분들이라면 이제 비즈니스 상황에서 있는 분위기, 또 주말의 모습 좀 완전히 다른 그런 반전 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직 나이가 어리신 파랑분들 같은 경우라면 여러분의 매력 자체가 아직 좀 말랑말랑하거든요.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깨닫고 계시지는 못할 수 있어요. 10대이신 경우라면 나는 평소에 학교에 다니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별로 튀는 외모도 아닌데 별로 다를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학생이라는 어떤 외적인 자아, 이 포인트가 다들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또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더더욱 좀 개성보다는 획일적인 분위기가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 안에서도 분명히 여러분만의 외모라든지 어떤 매력, 향기, 외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거든요. 목소리나 말투에서 여러분의 매력이 묻어나실 수 있고요. 헤어스타일이나 머릿결, 어깨선, 굉장히 작은 부분에서도 여러분의 독특한 매력이 있으실 거예요. 눈빛으로 묘하게 사람을 끌어당긴다든지 피부나 손짓, 제스처 이런 게 좀 남다르시다고 보이거든요. 공통적으로 이제 사람들의 기억에 남게 되는 좀 뇌리에 박히는 이제 외적인 매력이 분명히 있으시다고 보여요. 또 그런 부분을 사람들이 은연중에 계속 부러워한다고 하고요. 특히 파랑분들은 좀 시간이 지날수록 남들과 조금씩 더 달라지는 뾰족한 외적 매력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알고 있던 사람인데 또 어렸을 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10년 지나고 만났을 때 상대방이 여러분을 못 알아볼 수 있어요. 너 원래 이랬나? 좀 깜짝 놀라게 되는 외적인 포인트가 있다고 하거든요. 공통적으로 이렇게 좀 여러분은 이제 가면을 바꾸는 것처럼 외모를 변하게 만드는 외적인 상황을 바꾸는 그런 힘이 있다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외적인 매력을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가실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시고요. 그래서 혹시 파란 분들 중에 나는 지금 외적인 부분이 좀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 결단하고 확 바꾸실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걸 바꿨을 때 그게 어울릴까? 이런 거 지나치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여요. 오늘 가운데 데스 카드가 들어왔는데 이 카드 주인공을 보시면 주인공이 머리카락을 자르고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길게 유지했는데 거울을 보면서 이제 나는 이제 긴 머리로 살지 않겠어. 내가 내 손으로 자르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자르고 있어요. 구태의연한 거, 오래된 거, 더 이상 나에게 새로움을 주지 않는 거, 의미 없는 거 이런 거는 잘라내고 없앨 수 있고 차단하고 이제 새로움을 향해 가는 거죠. 물론 이 주인공은 머리카락을 길게 유지한다고 해도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어쩌면 이제까지는 사회적인 어떤 프레셔, 압박이 있어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못했던 걸 수도 있거든요. 거울을 보면서 자기 손으로 자기 스스로 자른다는 거는 누가 예쁘다고 해서 자르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자르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겠다. 이런 주체적인 의식을 보여주거든요. 여러분이 아마 그런 강단이 있으실 거예요. 어울릴까?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거 고민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새롭게 스타일을 바꾸시면 여러분의 새로운 정체성이 다가올 거예요.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할 필요도 없고요. 사람들이 아마 너 머리 자른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잘 어울린다. 이렇게 평가할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의 이런 선택과 결정을 보면서 너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어? 너 진짜 과감하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이 데스 카드는 반드시 외모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새로운 정체성 자체를 말해요. 어떤 전공을 선택한다거나 전공을 변경한다거나 취업이나 이직을 한다거나 창업을 한다든지 여러분의 명함, 자아 정체성을 아예 바꿀 수 있는 이런 선택과 과감한 결단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너는 이렇게 외적인 상황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구나. 이걸 굉장히 부러워할 거예요. 사람들이 너 그거 어떻게 과감하게 했어? 이렇게 물어볼 거거든요. 이제 그때 여러분은
그냥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어.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여러분은 내면에 강한 동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변화가 아니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거야. 그래야 내 인생이니까. 약간 이런 단호한 마음. 근데 여러분은 그냥 마음만 먹는 게 아니라 그걸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진짜 매력은 내면에서 나오는 힘일 거예요. 외면으로 보여지는 건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지 사실 여러분은 마음 안에서부터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을 바꿀 거다. 나는 나의 외적인 상황과 장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내면이 원하는 대로 바꾸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끌고 가는 거. 내면의 단호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이거든요. 사람들은 여러분의 내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외적인 변화만 보고 나서 정말 매력이다. 변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카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약간 여러분은 운동을 완전히 열심히 해서 단단한 근육질 몸매로 하실 수 있거든요. 장기적으로도 다이어트에 성공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몸을 만드실 수 있어요. 나중에 결과를 봤을 때 사람들은 너 원래 이렇게 몸매가 좋았어? 내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안에는 여러분이 진짜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을 거거든요. 내면의 힘으로 나는 외면을 바꾸겠다. 이런 의지가 있기 때문이고요. 사람들은 근데 그런 속사정을 다 모르니까 너의 몸매가 진짜 부럽다. 이렇게까지밖에 생각을 못 할 거예요. 이런 거는 반드시 신체적인 매력만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여러분이 전문직으로 발전하신다든지 창업을 하신다든지 부와 명예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외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흐름이 보이니까요. 오늘 카드에서도 마지막에 동전의 왕카드 또 사건에서도 메이저 황제 카드가 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목하는 상태가 되거든요. 여러분의 외연의 확장이 있어요. 이제 인터뷰하는 장면 이 카드에 보이는데요. 어디다가 이제 나타났습니까?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당신은 황제로 태어났군요. 그런 혈통이 있군요.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하지만 그 안에는 사실 여러분의 결단력이 있었고 엄청 관리하고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무리 결단하고 도전하고 노력하고 관리 이런 거 다 한다고 해도 사람들마다 눈에 보이는 결과로 만들 수 있는 건 차이가 있거든요. 해도 안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요. 또 정체기가 왔을 때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별자리 카드에 파란 분들은 이 권위를 말하는 10하우스가 들어왔는데요. 권위는 권력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요. 권력은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막 제어하는 그런 자리, 여기에 주어지는 힘이거든요. 회사에서 윗사람이 이제 이런 일을 하세요. 언제까지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자리에 있어서예요. 하지만 권위는 그런 권력이랑 조금 다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따를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힘이 있을 때 권위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권위가 있는 건 아니라고 하잖아요. 어떤 권력기관이 우리한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사기치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이 사기를 치지 않는 거는 혹시 발각되면 죗값을 치르니까 이제 그래서 그러거든요. 처벌을 걱정해서요. 근데 어떤 그 사람한테 의미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사기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듣게 되는 거랑은 좀 달라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기 종교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 종교 체제 안에서 성인이 한 얘기,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가 하는 얘기, 그 이야기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권위에 따라서 행동을 따르거든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어떤 현자가 한 이야기, 거기에 감화되고 감동받고 혹은 부모님이나 의미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 자연스럽게 따르게 돼요. 이제 그렇게 권위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는 이 권력과 다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의 대가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자연스럽게 그 길을 따르게 되고 그 길이 나한테 정말 맞다, 의미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가지게 되는 매력,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미 품고 계신 씨앗 같은 그 매력이 바로 권위라고 하거든요. 이 권위라는 거는 그래서 권력이랑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예요. 이 10하우스에 보이는 산을 생각해 보시면 이 산에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면서 나도 저기 갈 수 있겠다, 올라가고 싶다, 하고 싶다 이런 생각 잘 안 하게 돼요. 근데 어떤 의미 있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저기를 올라가요. 사람이 올라가면 나도 가고 싶다, 갈 수 있을 것 같다,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인생에서 성취하는 것들, 여러분이 이루는 것들, 외적인 모습, 매력들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깨닫게 될 거예요. 나도 하고 싶다. 왠지 파랑이 하고 나니까 나도 하고 싶어진다.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권위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나도 파랑처럼 멋진 모습을 갖게 될까? 이런 마음으로 남을 거예요. 결국 여러분의 매력은 다른 사람들은 쉽게 갖지 못하는 어떤 외적인 매력이 분명히 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내면에서부터 나온 힘일 것이다 라고 해요. 오늘 거미 카드도 들어왔는데 이 거미줄도 생각해보면 겉으로 보이는 매력이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거미가 이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에요. 거미줄을 봤을 때는 와, 어쩜 이렇게 촘촘하고 완벽하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감탄하게 되죠. 눈으로 보이게 되니까 가슴에 감동이 남아요. 이제 바로 여러분의 매력이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건데 그게 결국 마음을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파란 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도 나는 다른 사람들과 조금 남다른 외면, 남다른 외연 이런 것들을 갖출 것이다. 이런 자신감 더 가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과거에 매이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의 성공이 있을 것이고 이 성공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도 저런 외면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따르게 된다고 보이거든요. 물론 또 권위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만의 어떤 진정성 있는 권위, 권력을 또 가져다 줄 거예요. 특히 여러분의 이런 미래 모습에 메이저 교황이랑 황제가 같이 들어왔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교황이 바로 권위고 황제가 권력이에요. 권위가 없는 권력, 교황이 없는 황제는 그냥 칼로, 무력으로 잠시 누르고 있는 물리적인 힘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교황 없이 황제만 나왔다면 사람들은 호시탐탐 여러분의 능력을 노릴 거고 결과물을 훔쳐가려고 할 거고요. 여러분을 질투하고 그것도 멈추지 않고 깎아내리려고까지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이 영혼의 힘, 교황까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시거든요. 나는 한순간만 누르는 권력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들과 영혼을 깊이 나누고 싶다. 이런 이미지까지 보여주게 되시거든요. 또 어떤 순간을 이기는 끈기를 가진 사람.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권위가 생겼고 그리고 황제의 권력을 만들었다. 좀 이런 인상을 주실 거예요. 또 반대로 교황만 있고 황제가 없다면 이 인품은 고고하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결과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황제가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매력이 확실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파란 분들은 여러분이 이제 외면에 보이는 거 바꿔가신다거나 뭔가 실천하고 싶은 거, 도전하고 싶은 거,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은 거, 그거 꼭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어떤 자발적인 노력, 그러면서 남다른 외적인 매력이 커지는 이런 흐름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인생에서 참견할 자격이 없어요. 나는 나만의 권위가 있고 나만의 권력이 있다. 이런 자신감 더 가지시고요. 여러분의 노력에 열정을 더 부어주시면 사람들이 질투하다 못해 정말 존경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럼 파란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빨간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의 카드를 보면 여러분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더 가까이 지내고 싶다 이런 생각하게 될 거고 또 여러분이 만드는 어떤 새로운 세상이 있는데 거기 같이 가고 싶다, 함께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또 빨간 분들은 특히 이제 일을 배운다거나 적응하는 거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거든요. 손이 빠르다 이런 평 듣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윗사람이나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아마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 같이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 자연스럽게 들 거거든요. 아무래도 빨간 분들은 좀 커다란 조직이나 좀 거대한 세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발탁된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 발탁의 운이 있어서 아마 사람들이 질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도 보여요. 눈치가 빠르고 워낙 적응력이 빠르시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디 새로운 데 들어가게 되면 거기 있던 사람들은 좀 텃세를 부릴 것 같아요. 여러분이 빨리 적응하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샘도 부리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 종종 겪으실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첫인상이 굉장히 좋으신데 문제는 여러분의 첫인상을 한 사람만 딱 유독 예쁘게 보고 좋게 보는 상황들 또 나머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샘내는 이런 분위기가 어쩔 수 없다고 보여요. 어떤 한 사람이 여러분을 유독 마음에 들어 하게 되면 내가 빨강이랑 더 가까이 지내고 싶다.
또 나만 독점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여러 명이 있을 때는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독점할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이 또 생기게 되죠. 그러면 그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현상은 자연스럽겠죠. 과거에 왕이 있었던 시절이 떠오르는데요. 이제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가 있어요. 그럼 다른 신하들은 자연스럽게 그 신하를 견제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왕이 빨강만 감싸고 돈다. 약간 악의적인 소문에 휩싸이실 수도 있고요. 어떻게든 여러분의 단점을 찾아가지고 왕한테 이르고 싶어하는 사람? 때로 왕의 총애를 받는 여러분을 두고서 저 신하는 언젠가 왕을 배신할지도 몰라요. 약간 거짓 정보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요. 빨강이 언젠가는 쿠데타를 일으킬지 모릅니다. 약간 몰래 왕한테 편지를 쓸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좀 특별하게 총애를 받는 경우, 발탁의 운이 있는 경우는 많은 경우에 사실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돼요. 이제 빨강분들한테는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인간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오해를 받는다거나 공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실제로 표현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의도치 않게 자꾸 그런 오해에 휩싸이는 거죠. 왕이 특별히 아끼는 신하가 되다 보니까 왕이 따로 불러가지고 막 자기 속 얘기를 털어놓을 수도 있고 또 궁에 있는 여러 가지 비밀들도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듣게 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여러분이 아무리 떳떳하고 도덕적이라고 하더라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안에서 뭔가 비밀스러운 얘기가 있는 것 같다. 빨강은 우리가 모르는 고급 정보를 아는 것 같다. 그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이익대로 활용할 거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원래 범죄 저지르는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게 범죄의 가능성으로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오해받는 장면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빨강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홀로 있을 수밖에 없나 이런 외로움에 빠지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그걸 더 여러분의 자양분으로 삼으시고 기준을 어디에 세우는 것이 좋은지 한 번 더 검토하시는 그런 소중한 기회로 만드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사실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은 사람들의 시샘을 받게 되거든요. 여러 시험과 관문을 통과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일부러 뒷담화를 하면서 곤경에 빠뜨릴 수 있고요.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좀 부적절한 얘기 하게 될 수도 있죠. 어떻게든 여러분이 발탁되는 걸 막고 싶어 하고 여러분이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 방해하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장면이 있을 때마다 특히 말려들지 않는 게 필요하고요. 자리를 피하시는 게 훨씬 현명하다고 보이거든요. 결국 정의는 판가름 날 것이다. 하늘이 알고 있다. 이런 것들도 꼭 기억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빨강 너만 알고 있는 거 있지. 이렇게 정보를 캐내려고 할 거거든요. 또 여러분이 입는 옷이나 어떤 상황을 따라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SNS에 뭔가 올리시면 그걸 은연중에 따라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빨강분들은 비밀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재 학생이신 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공부 상태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섣불리 얘기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공부 방향, 어떤 선택에 대한 갈등, 그걸 동료한테 털어놓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상대방에게는 그게 새로운 정보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정보가 뺏길 수 있는 거죠. 또 여러분의 어떤 선택과 고민 과정을 지켜보면서 빨강이 이렇게 고민하는 거 보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한다든지 결국 상대방한테만 좋은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개인적인 일이라든지 가정사라든지 커리어에 관한 거 중요한 것일수록 좀 더 숨겨야 한다. 이런 조언 꼭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떤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아예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정말 전문가, 여러분한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차라리 어느 정도 돈을 받고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컨설팅을 정식으로 의뢰해보는 거, 이런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괜히 어정쩡한 사람한테 조언 받아봤자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이 이용당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자기소개서나 포트폴리오 같은 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같이 보자, 검토해줘 이렇게 오픈해버리면 상대방이 베낄 수 있거든요. 또 어떤 어정쩡한 데 가서 상담을 받으시면 여러분의 스펙, 자소서 이거 자기들이 다 도와줬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을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빨강분들은 특히 여러분이랑 눈높이가 비슷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두고 많이 샘을 부리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의존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고 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 단점으로만 작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경쟁 상대가 아니다라고 판단된다면 정말 여러분한테 유리한 차원으로 활용하실 수 있어요. 빨강분들은 첫 만남,
첫인상, 여기서 굉장히 큰 매력을 발산한다, 발탁된다, 사람들의 소유욕을 자극한다,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소개팅이나 선이나 뭐 로맨틱한 만남, 어플 만남 이런 걸로 발전할 때는 여러분의 첫 만남이 굉장히 큰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이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로맨틱한 만남이나 그런 인연을 염두에 두신다면 여러 사람이 만나는 그런 상황, 여럿이 미팅으로 만나는 이런 장면보다는 딱 1대1로 만나는 게 훨씬 더 여러분에게 유리하거든요. 경쟁 상대가 여럿이면 그 안에서 여러분을 시샘하는 사람이 괜히 여러분을 깎아내릴 수 있거든요. 또 여러분의 상대방 입장에서도 이 상대방의 가능성이 여러 명이 생기면 그 안에서 신호가 꼬일 수 있어요. 그 상대방 안에서도 누가 진짜 진심을 나한테 표현하는지, 누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그것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빨강분들은 연애를 생각하신다면 딱 1대1의 만남을 선호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뭔가 자연스러운 만남이 좋은데 나 어색한 거 싫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첫인상이 좋을 거다. 첫 만남에서 나는 확실하게 어떤 매력을 어필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런 흐름들을 면접 상황에 적용해 볼 수도 있는데요. 여럿이 들어가서 토론으로 경쟁하는 그런 면접, 여럿이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또 다대다 면접, 면접관이 여러 명의 경우 이런 거보다는 1대1의 면접, 이때 여러분 능력이 훨씬 더 편안하게 발휘되거든요. 토론이 있다면 토론에서 내가 승부를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발표로 차원을 바꿔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어쩔 수 없이 면접 과정에 토론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해야 되는 말을 어떤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승전결을 잘 짜셔서 내가 한 번 말할 때 발표처럼 제대로 말해야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거든요. 또 여럿이 해야 되는 팀 프로젝트 같은 게 있다면 여러분은 좀 눈에 띄는 역할을 일부러라도 맡아보셔야 돼요. 분명히 좀 윗사람에게 군중 안에서 어필되는 매력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숨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매력을 훨씬 더 돋보이게 드러내보세요. 그걸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빨강분들은 약간의 외로움의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지로 떠올려 보면 약간 고고한 학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혼자 호수에 좀 유유히 지나가는 백조라든지 혼자 나무 꼭대기에 앉아있는 독수리 좀 이런 이미지도 보여요. 여럿이 있을 때 당연히 마음의 안정이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런 안정은 오래가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럿이 있다 보면 이기적인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든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하고 자기가 돋보이고 싶어지고 그럴 때 의도치 않아도 여러분이 깎아내려지는 그런 상황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외로운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혼자 있는 시간이 생긴다면 여러분의 고독 안에서 지혜를 끌어내 보세요. 인생 어차피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다. 내가 꾸려가는 거지. 좀 이런 것들 한 번 더 되새기시는 게 필요하고요. 내가 만들어가는 나만의 성장, 내가 만들어가는 거 그거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좀 더 굳건하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빨강분들에게 별자리 카드는 이 디그니파이드, 있어야 할 위치에 행성이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당신의 힘은 굳건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카드는 여러분을 보면서 축구선수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축구선수 중에서 공격수 자리에 있는 원탑, 그 축구선수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축구 경기를 할 때 공격수는 실제 한 팀에서 주로 한 명이 되죠. 이 원탑의 자리에 있어요. 당연히 외로울 수밖에 없죠. 또 내가 공격수 자리에 있으니까 상대방한테 가장 많은 견제를 받아요. 또 같은 팀 안에서도 그 공격수 자리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선수들 당연히 시샘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그 팀 자체가 국가대표팀 이렇다면 당연히 진짜 여러분 자리를 탐내는 다른 선수들 진짜 많을 거예요. 특히 오늘 여러분을 말해주는 이 공격수 자리, 여러분의 마땅히 있어야 하는 자리다. 이제 완벽한 타이밍에 패스가 올 것이다. 당신은 골대를 향해서 전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공격수의 진가는 공이 완벽하게 들어왔을 때 그라운드를 질주하는 데서 와요. 상대팀의 땅에 돌진할 때 그때 진가가 나오거든요. 이때 이 결정적인 상황에 골 넣는 거 해야겠죠. 내가 골을 넣는 것보다 그냥 다른 팀한테 양보해야겠다. 공을 다른 사람한테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선수는 없을 거예요. 물론 누가 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골 한 골이 소중하니까 어떻게든 공을 이끌고 나가야겠고 기회가 나한테 오면 내가 넣는 거고 다른 선수가 혹시 더 좋은 자리에 있으면 어시스트 하면 되죠. 이제 그런 원탑 공격수, 여러분이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상대팀한테 당연히 공격받기 쉬운 자리고 동료들한테도 견제되는 그런 선수일 거예요. 하지만 감독의 입장에서는 가장 귀한 선수고 가장 아끼는 선수거든요. 높은 연봉을 제시하고서라도 꼭 데려오고 싶은 그런 매력적인 선수예요.
이제 그런 여러분의 매력 깊이 되새기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능력을 더 당당하고 강하게 드러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빨강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